네, 여러분들이 당장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글자를 머리맡에다가 써두고 1년을 보내면은 후회 없는 1년이 될 것이다. 자, 그런 건데 발음빛 국어라고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소개하는 국어는 이 발을 정자에다가 그 다음에 빛광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성이 뭐라고 그랬죠? 야, 괜찮니 지금? 상태 괜찮아? 괜찮아? 자, 서씨야 서씨. 응? 그리고 발을정이 빛광자야. 그 풀네임이 뭐야 그러니까? 그래 그거야. 알겠지? 내 이름이야 내 이름. 근데 내가 지금 칠판에 적은 두 글자가 바로 이 작가하고 관련이 됩니다. 뭐냐? 김유정 작가 EBS 수특에 올해 수특에 155쪽에 나와 있는 떡이라는 제목의 제목이 뭐 이렇게 촌스러워. 떡이 뭐야? 그러는데 떡이라는 제목의 이 단편 소설의 작가 김유정 선생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습니다. 폐결핵 환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결핵 따위가 큰 병은 아니죠. 치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1937년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른바 천재 예술가들이 요절하는데 무슨 공식처럼 끼어드는 병이 폐결핵이야. 알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이상의 날개, 이 수특에 실려있는 날개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상 들어봤지? 그 본명 김혜경. 그 이상이라는 작가도 폐결핵에 걸려있던 상태예요. 둘이 그냥 차라리 죽자라고 서신교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937년에 이 김유정 작가가 집안은 빵빵해서 돈이 많았는데 엄마가 병 드셔가지고 병 구원하느라고 집안이 싹 다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 근데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린 거지. 나이는 29. 미국 나이, 서양 나이로. 근데 우리 나이로 치면은 30살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37년 당시니까 1900 몇 년에 태어났느냐? 190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 29년이 지난 거지만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이야? 30세야. 더 극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 나이로 29세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야 20대에 죽었다 29세 하고 30살 채우고 죽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 아, 이 새끼 천재인데 빨리 죽었네. 29세. 여기 낫잖아. 그래서 29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30세라고 말해. 29세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좀 틀렸다. 누가 그걸 보고 29세라고 하냐? 한국 사람끼리 30세지. 30살 채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머리맡에다가 내일 모레 니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머리맡에 뭐라고 써놓을 것 같아? 아, 나 이제 한 달 뒤에 죽어. 뭐라고 써놓을래? 아, 상상하기도 싫지. 아, 상상 자체도 안 되고. 20살 나이에 무슨 죽음을 생각해? 근데 이 작가는 나이 30에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 겸허라는 두 글자를 써놨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겸허 뜻이 뭐야? 잘난 체 하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죽기 전에 이 두 글자를 남긴다는 거는 범상치 않은 태도입니다. 죽음 앞에 겸허라는 두 글자를 새겨놓는 이 김유정 작가의 자세. 하물며 죽음 앞에 이 자세가 이러할진데 여러분들이 큰일, 매우 큰일, 인생을 좌지우지할 이 판국에 대수능을 앞으로 37주를 남겨놓고 몇 주? 37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런 자세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이 나오느냐?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 됩니다. 이 허자가 무슨 허자예요? 빌 허자예요. 빌 허자. 비우다. 그리고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경자.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 해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20학년도 EBS 수능완성에 149쪽에 실린 시이기도 하죠. 거기 보면은 국밥집 여주인이 졸라 지음못스러운 거야. 점심밥으로 나온 국밥에 고기가 딴 아이 식탁보다도
덜 들어간 거야 고기가. 왜 내 밥 그릇에는 고기를 덜 넣냐고 이 니은아 라고 시에서 상소리를 늘어놓는 그 시. 기억나요? 왜 내 국밥 그릇에는 왜 고기를 덜 넣었어 함량 미달이야 라고 외치는 그 시. 기억나요 안 나요? 들어본 것 같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시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왜 이 사소한 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작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모래알로 자기 자신을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김수영이 스스로를 성찰을 한 거야. 나는 국밥에 고기 덜 들어간 것 같고 주인한테 짜증이 난 애는 병신이야 라고. 알겠어요? 이게 보편화 시킬 수 있죠. 일반화 시킬 수 있어. 인간은 작은 존재야, 큰 존재야.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 네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봐. 모래알입니다. 우리는 모래알. 김수영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이상 이하도 아닌 우리는 인간은 모래알이다. 알겠어요? 자기 자신을 매우 큰 존재, 가득 찬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능은 망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 빈 상태다. 나는 모래다. 샌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이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종합반에서 수업을 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넘버 3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저는 세 번째예요. 늘 세 번째. 근데 가르친 친구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경험치는 누적돼 있습니다. 잘 봐. 땡땡 외고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르칠게요. 요거까지 네, 공개할게요. 요거. 외고 나왔으면은 재수를 할 때는 내가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 있죠. 이른바 이제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남성이라고 바꿔놨지만 사실은 남성 아니에요. 살짝 바꾼 거예요. 얘가 항의할까봐 나한테 여성인데 조용. 아무튼 자 그래서 6월, 9월 목평이 1등급이라고 나왔지만 그 해에 치러진 수능에서는 등급컷 1등급 컷이 만점이었거든요. 100점. 원점수 100점이 1등급이야. 이건 1등급은 만점이라는 얘기예요. 만점이라는 얘기야, 만점. 어? 그래서 이제 6월도 만점, 9월도 만점. 근데 수능은 이거 밑에 보여? 몇 등급? 4등급이야.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인간이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급전직하로 왜 이렇게 떨어졌어? 부평 끝나고 논 거예요. 그리고 펜을 놓은 거예요. 국어 펜 놓고 수학 펜 집었네.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는 손에서 펜을 놓는 순간 성적도 내려가는 거예요. 펜을 들고 있어요. 국어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쨌든 간에 펜을 쥐고 있어야 돼. 펜을 놓잖아? 그러면 이 지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우,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요. 선생님 떨어져도 아 부럽다. 이러면 돼?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다. 우리는 모래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김수영은 김유정의 유서와도 같은 이 두 글자를 현대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재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또 한편, 반면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이 B군은 뭐냐? 6편 끝나고 폭망해가지고 날 따라왔습니다. 5등급. 그래서 이투스 기숙학원이라고 난 이제 밝히겠습니다. 이투스 기숙학원의 단과로 내 수업을 듣고 오직 내 수업만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넘버 3지만 저도 이제 모래알이죠. 넘버 3에 불과한 미미한 스몰 샌드인 제가 그러니까 SS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6평 때 5등급으로 폭망한 아이가 찾아와서 20대까지 단 5개월 만에
수능 만점이 됐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얘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늘 노트를 옆에 끼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일본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친구들은 독립운동하다가 막 죽어가고 잡혀가는데 나는 점심 처먹고 지금 강의실로 가고 있는 거야. 옆구리에다가 노트를 끼고. 기억나요, 안 나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기 시작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시. 거기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 노트와도 같은 그 노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꾸역꾸역 들어가는 강의 노트이긴 하지만 그분의 노트는 이 B군은 늘 그 노트를 끼고 다닌 거예요. 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기록했던 친구다. 왜 기록했을 것 같아? I'm more sand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모래알이다. 그러니까 내 성적은 바위덩이같이 탄탄한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언제 하고 불면 사라질지도 모를 허상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위로 키우는 거야. 모래알 하나를 주먹돌로 키워서 집채만한 바위로 계속 키우는 거야. 그게 노트야, 노트. 자기 노트.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계속 적어요. 지가 모르던 거, 알게 된 거 계속 적는 거야, 노트를. 알겠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질문을 하다 오더라도 하다못해 포스트잇에다가 노트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질문까지를 적는 친구야. 질문을 적어.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까지를 노트에다가 같이 첨부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맨날 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묻고 그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꼭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자기는 모래알이니까 자기 기억은 모래알처럼 불완전한 거니까 계속 적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결과가 그 지경이냐. 정말 선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겠지만 물론 이제 운도 안 좋은 친구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결국 네가 노트 필기를 게을리했기 때문 혹은 덜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강의 듣고 되는 게 아니야 국어가. 알겠어요? 강의 듣는 게 전부가 아니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김유정 선생으로부터 21세기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본받아야 돼. 그런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기록하고 또 기록하라. 목요일까지 노트를 준비합니다. 스프링데이는 두꺼운 노트 한 권도 뭐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분책을 해서 문학 노트 한 권, 독서 노트 한 권, 이 두 권을 따로 준비해도 좋고. 알겠죠? 노트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모래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제가 넘버 3인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수능 때까지 이끌고 갔을 때는 자,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겸허한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줄탁동시 고장난명 안팎으로 어미닭이 쪼고 안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기존의 그 낮은 등급의 벽을 깨고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등급의 1등급의 새 세계, 만점의 세계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선생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난 지금 거의 완벽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네가 안에서 쫄쫄 하고 쪼아야 된다. 알겠죠? 노트를 목요일까지 준비해라. 자,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하겠습니다. 펜 들고요. 우리 올해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올해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방금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노트 사라. 노트 사라. 그리고 겸허해져라. 너는 모래알이다. 나도 모래알이다. 열심히 하자. 포기하면 안 된다. 펜 놓으면 성적 내려간다. 펜 내려간다. 성적 내려간다. 잊지 마시고 펜 들고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플래너가 있으면 플래너 같은데 혹은 별도의 플래너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교재 일부분인 프린트 있죠. 그 학습법 나와 있는 페이지 국어 학습법 거기에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옮겨 적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프린트, 그렇지. 간단한 이제 전체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월 25일은 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날 목요일입니다. 3월 25일. 보통 3월 첫 주쯤에 보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된 거라고. 연장이 아니라 연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대략 3.5주가 남아 있는데 이 시험은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는 자는 실망이 클 것이다. 기대하지 말고 경험 삼아서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까지 네가 뭐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스스로 바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모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구간이 이제 6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2월인데 자, 6, 9, 11월이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자, 9월 모의고사 1일에 자, 치르고요. 자, 6월 모의고사는 3일에 치르고요. 11월 대수능은 18일에 치릅니다. 자,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 11월 18일, 6월 3일, 9월 1일, 11월 18일. 자, 그래서 가운데 구분선을 그어 주시고. 자, 요일은 이날은 목요일이고요. 마찬가지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대수능 1도 목요일입니다. 근데 9월 1일은 한번 수요일에 봐봐라 라고 하면서 슬쩍 바꾸는 수요일. 이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몇 주 동안 저 기간 동안에 몇 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시점은 몇 월입니까? 3월이죠. 그럼 여기까지 몇 주가 남았느냐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해봐. 자, 여기까지 당장은 짧은 기간 안에 6편까지가 몇 주 남았어? 13주 미처 조금 못 남았다. 13주라고 생각하면 돼. 당장 13주 동안에 무엇 할 건지가 손에 딱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하루에 한 작품씩 공부한다. 주 5일 기준. 그러면은 5 곱하기 13 하면 5, 35, 5일은 65편이 되는 거죠. 근데 수특에 실려있는 편수는 모두 몇 편? 137편이에요. 절반. 계산 나오지. 토, 일 쉬고 월화수목금 하루 한 편 공부 기준으로 절반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하루를 그냥 EBS 작품 하나도 공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책임한 것이다. 계산이 나오지. 수특 전체 137, 주 5일 기준 13주, 하루에 최소 몇 개는 해야 반타작은 하겠니? 하루 하나는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잊지 말란 말이죠. 그럼 하루를 내가 대충 살 수 있을까? No!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12주. 9월 1일이 끼어있는 이 주, 월, 화는 빼고 12주 계산하는 거야. 순수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12주야. 응?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능 때까지 그럼 뭐냐? 그림상으로는 뭐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10주밖에 안 됩니다. 수시 준비하느라고 또 엄벙덤벙 지나가는 게 이제 9월 전후가 될 텐데, 자, 요거를 우리가 현명하게 잘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제야? 수능 직전이 어떻게 보면은 자, 케이크 만들 때 몸통 만들고 위에 데코레이션 무슨 체리 하나 박는 거 요거 그냥 금사랑이 같은 뭔가 그 금빛 문양을 탁 놓는 요 장식 요게 이 기간이야. 니네 케이크 살 때 그 데코레이션 엉망이면 사고 싶니? 치즈 케이크 아무리 좋아해도 안 사. 로브인데 막 이건 대문자인데 막 이렇게 대문자도 갑자기 소문자 사고 싶어? 안 사.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원산지가 좋아도 안 돼. 데코레이션 하는 기간. 이때 놀아버리는 아이들이 많거든. 특히 이제
실기학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를 준비한다. 요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 매우 중요해. 놓는 순간 떨어지는 거. 이때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놓으면 안 돼. 자, 몇 주? 6편까지 몇 주? 13주. 그리고 12주, 10주. 기억하란 말이에요. 당장 6편까지 EBS 수특 전 작품을 끝내지는 못할지언정 하루 한 작품도 안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라는 게 이 일정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올해 EBS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계율이 20% 낮아지는 거. 그 낮아진 20%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제로 나간 거 있죠? 네, 그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